자, 해보죠. 챕터 11 페이지 218페이지 자기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장 얘기했듯이 자기장,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죠? 전기장을 설명할 때 전기력 선을 그렸습니다. 자기장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 자기력 선을 그릴 수 있을 텐데요. 자석의 N극, S극 준비해봤습니다. N극에서 출발한 자기력 선이 S극을 향해서 들어오는 이런 회곡선을 그릴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이 자기력 선이라는 게 물론 눈에 보일 리가 너무하죠. 그래서 나침판 한번 놔두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나침판이 N극이 향하는 게 자기력 선의 방향. 그러면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이쪽에 놔두면 나침판 N극은 이런 형식이 될 겁니다. 여기 놔두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놔두면 이런 형식이 될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장의 기호는 B를 쓰는데요. 이런 자기력선이 단위 면적당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하는 거로 자기장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로서 표현되고 테슬라를 쓰겠습니다. 물론 이 테슬라는 굉장히 커서요. 뭐 가우스 또는 밀리가우스 뭐 이런 자기장을 표현하는데 그거는 지구과학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고 물리에서 그냥 테슬라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자기력 선을 나타내는 자기장이요. 옛날에 전기력 따로 했잖아요. 전기력 따로 자기력 따로 하다가 옆에서 전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침반이 까딱까딱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란 게 전류에 의해서도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장의 방향,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그 크기 또 어디다 써먹어 하는 응용처 이게 필요할 것 같네요. 먼저 이 방향은요.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 마지막으로 이 원형 도선을 여러 개 감아놓은 솔레노이드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다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좀 해볼까요?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엄지손가락 전류 방향 잡고 나머지 네 손가락 돌리겠네요.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걸 발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발표한 사람? 예? 앙페르죠. 그래서 앙페르 법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단위 암페어를 앙페르에서 따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침반 놔두면 어떻습니까? 하는데 나침반 놔두면 이런 형식이 될 것이에요. 여기다 놔두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물론 이건 지구 자기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고요. 이 자기장의 크기는 상수 K에 거리 R분의 전류수의 I로 표현됩니다. 상수 K는 물리 2에 들어가면 상수 K를 직접 가르칩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요. 단위는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라고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미터 나오면 지워지겠고 암페어 나오면 지워지면서 자기장인 테슬라가 표현되겠다고요. 확인했습니까? 네. 그럼 원형도서에서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내신에서 아마 이 원형도서를 배워봤을 텐데요. 전류를 이렇게 잡고 자기장을 안으로 감아라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전류가 만약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하겠습니다.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면 전류 방향을 잡고 나머지 엄지손가락을 밀어넣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즉 이런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데려가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관심 있는 거는 당연히 이 원형 도선의 한 가운데점에 나침판을 넣었을 때의 모양입니다. 이쪽을 향하겠네요. 역시 자기장의 세기는 K 프라임 값에 R분의 I를 쓰고 있습니다. K 프라임 값은 물리 2에서 가르칩니다.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하면 이 코일, 원형 코일을 여러 개 감아놓은 게 솔레노이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잡아지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전류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감아지면 전류 방향으로 네 손가락 감아지면 엄지손가락 향하는 방향이 네 손가락 감아지면 엄지손가락 향하는 방향이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
자극선 나오는 방향이니까 마치 자석의 N극인 양 사용될 수 있는 방향 이렇게 되겠다고요. 그렇게 자극선 나오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저 막대 자석과 같은 형태가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예,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는 K 더블 프라임 값에 NI를 쓰는데요. I는 전류이다. 그럼 N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거는 1m당 단위 길이당 얼마나 빽빽하게 감았습니까 하는,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습니까 하는, 얼마나 많이 감았습니까 하는 그 N이에요. 주의할 것은 1m당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m에 150번 감은 것과 1m에 100번을 감고 같은 전류라면 1m에 100번 감은 게 더 큰 자기장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단순한 감은 수가 아니라 1m당 감은 수가 됩니다. K 더블 프라임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숫자를 직접 계산하는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들 실내 파트 쪽에 들어가면 좀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 숫자는 기억해 놓기 꽤 유리하죠. 편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방향은 전류 방향을 엄지손가락 잡고 나머지 네 손가락 돌리든지,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 잡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든 하든지. 그래서 이게 앙페러의 법칙으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크기는 경우에 자기장의 세기는 뭐 대부분 전류 세기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고요. 어디다 써먹을까요 이거? 전자석이죠. 네. 일반적인 연구 자석보다 훨씬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연구 자석에 철이 딱 달라붙었어. 이거 다시 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전자석 같은 경우에 전기만 끊으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고무들 중에서 철만 뽑아 올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전자석이 되겠고, 또한 이제 우리 몸 내부 장기를 들여다보기 위한 장비로서 MRI가 있는데요. 거기는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필요합니다. 그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바로 저 소레노이드를 이용한 전자석이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뭐가 되게 자, 일수화 한번 보겠습니다. 솔레노이드가 준비되는데 이 솔레노이드의 내부에서는 하겠네요. 내부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부에서는요. 네, 당연히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여기다 나침반 놓으면 어떻다고? 나침반 N극이 왼쪽을 가립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나침반 놓으면 왼쪽을 가립니다. 솔레노이드 내부에 나침반 놓아도 왼쪽을 가리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들어간다 하지 않았냐? 여기 N극이라며 N에서 S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하면 곤란하죠. 이렇게 갑니다.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S에서 N방향 쪽으로 내부에서 갑니다. 이걸요 자석을 반 쪼개보면 어떨까요? N극만 남는 자석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NS 이렇게 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력선이 형성될 것이라고요. 이해됐어요? 뭐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참고로 자기 홀극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자기 홀극. N극만 있는 또는 S극만 있는 걸 자기 홀극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존재하는지 아직 연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존재할 텐데 빅뱅을 통해서 너무나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못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건지 모르겠다 하겠습니다. 자기 홀극은 그래서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전기 홀극은 있다 없다 그러면?
있다. 당연히 있죠. 네. 마이너스 전기만 띄는 전자, 플러스 전기만 띄는 양성자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전기장, 자기장 하면서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만 있잖아요. 네. 자, 전기력은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있잖아요. 네. 자기력도 마찬가지죠. Nn끼리 밀어내고 Nx끼리 끌어당기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질량체들은 서로 끌기만 하죠. 인력만 있어요. 질량체들끼리 밀어내는 힘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와 저 무한부에 보면 이제 우주 팽창에 대해서 암흑 에너지라는 놈을 얘기하는데 그거와 어떤 연관이 있을런지 당연히 아직 연구 중이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계속 정리해 주십시오. 좀 전에 이거 할 때 지구자기장은 무시했습니다라고 해요. 당연히 중학교 내신 공부할 때도 지구자기장은 무시됐을 겁니다. 네. 근데 진짜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류가 튀어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이걸 위에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자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됐습니까? 전류가 위로 튀어나오네요. 그러면 전류 잡고 자기장 잡으면 자기력선이 이런 형식이 될 거라고요. 네. 이해됐습니까? 즉 이쪽 방향에서는 접선 방향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 즉 이렇게 잡아볼 때 서쪽 방향의 자기장이 잡히는 곳일 겁니다. 확인되겠습니까? 네. 스몰 A점을 봤습니다. 스몰 A점에서 지구 자기장은 북쪽을 향하겠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서쪽을 향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침반이 돌아가는 각도가 있을 것 같네요. 나침반이 돌아가는 각도는 이런 식으로 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나침반을 놨을 때 이 돌아가는 각도를 보고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에 대한 비율이 나올 수 있겠네요. 북쪽을 향하는 것이 비지구에 의한 자기장이고 오른쪽 서쪽을 향하는 게 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나침반이 돌아가는 또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즉 전기를 통하기 전까지는 나침반의 A력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가 전류를 통하니까 오른쪽으로 돌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 각도 세타에 대해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를 물어볼 수 있겠네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지구 자기장분의 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되겠죠.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내가 전류의 세기와 거리만 알면은 얼마든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탄젠트 세타를 통해서 지구 자기장의 크기도 제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확인됐습니까? 네. 예, 정해 주십시오. 자, 써서 뭐 이거 전류의 자기장 이거 갖고 재밌어 가지고 한번 써보겠다. 그것도 괜찮죠? 이런 논문이 수두룩하게 많다니까 또 참고해도 참고할 것 문헌도 많고요. 삼할 떨어진 B점에서 각도를 보니까 30도 떨어졌대요. 전류가 흐르는 뒤에 이렇게 돌았대요. R 떨어진 A점에서의 돌아간 각도는 몇 도 되겠습니까?
A점에서 도는 각도는 몇 도 될까요? B점에서는 B 지구 자위장 크기 곱하기 탄젠트 31개 전류에 의한 자위장이지 않습니까? 이해됐어요? 탄젠트 30이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전류에 의한 자위장의 크기는 거리가 3분의 1로 줄어들면 3배 더 커질 겁니다. 3bi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B 지구 자위장의 크기가 바뀔 건 없을 테니까 루트 3분의 1을 3배 되면 되는 거잖아. 루트 3이면 되는 거잖아. 루트 3이라는 탄젠트 값을 가진 각도는 60도가 되겠네요. 하여튼 이해됐습니까? 네. 또는 이 전류 세기를 3배 한다면 돌아간 각도가 60도만큼 돌아가겠다.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죠. 하여튼 이해됐어요? 탄젠트 모르는 거 아니요? 알죠? 자, 우리가 전기력 할 때 정전화 하나만 가지고 했습니까? 하면 2개 이상을 놓고 문제를 풀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요? 나요. 그렇다면 전류에 대한 자기장도 전선 하나만 놓고 전류만 놓는 게 아니라 전선 2개 또는 그 이상을 놓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가도선 1A의 전류가 북쪽을 향하겠습니다. 나도선 2A의 전류가 역시 북쪽을 향하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다 하겠네요. 구역을 놓게요. 1구역, 2구역, 3구역 하겠습니다. 가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했습니다. 전류 잡고 자기장 잡으면 이쪽에서 올라오고 이게 올라온다는 표시입니다. 전 세계인이 공통사 쓰는 표시예요. 그럼 이쪽으로는 자기장이 내려가죠. 네. 거리가 멀으니까 좀 더 작아진 자기장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선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선 전류 잡고 자기장 잡으면 올라오고 여기가 올라오죠. 이쪽은 내려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자기장의 영역은 이 두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이 상쇄될 수 있는 그 영역을 좀 찾고자 합니다. 어차피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상수K는 식을 쓸 것 없이 거리에 전류 세기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합니다. 거리 제곱이 아니에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되겠나요? 네. 따라서 1A 대 2A다 보니까 거리비가 얼마일 때? 1대 2가 되는 요 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1대 2 전류의 세기대로 1대 2로 나누는 이걸 우리는 수학에선 네. 내분점이라는 놈을 씁니다. 그렇다면 가도선 1A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도선이라고 할게요. 다도선 2A가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쪽은 영역이 어떻습니까? 근데 가도선에 의한 건 그래 아까도 봤지만 올라오고 내려오고 내려옵니다. 다도선에서 어떻습니까? 하면 전류 잡고 자기 잡으면 내리고 더 내리고 올리고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는 가도선에 의한 것보다는 다도선에 의한 영역이 크다 보니까 여기 자기장이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A, 2A 거리비가 1대 2로 외분하는 여기서 자기장이 합성 자기장이 0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한다면 합성된 자기장의 길을 볼 때 거리가 3 떨어지고 1 떨어진 여기서 기역도선과 니온도선에서 여기서 합성된 자기장이 0이래요 라고 한다면 거리비가 1대 4로 그지? 1대 4로 외분하는 거니까 이쪽 전류 세기가 4배 더 크네. 방향은 반대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맞든 이해됐어요? 전류 방향과 크기를 주어놓고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곳을 찾아라. 그 반대로 합성된 자기장이 곳이 제로가 되니까 전류비가 몇 대 몇인지 찾아라. 이건 앞에 전기력 할 때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죠? 4쿨롱짜리하고 1쿨롱짜리를 던져놓고 합성된 전기장이 제로가 된 곳이 어디 있냐? 라는 질문이나
그리고 역으로 합성된 전기력이 제로가 돼요. 전기 그러면은 전하의 비는 몇 대 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역으로 질문하는 그런 문제와 똑같다고요. 이해됐어? 네. 다만 점전하에 의한 전기 장의 세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했고 직선 도선에 의해서는 거리에 반비라는 관계가 나왔다고요. 구분해서 문제 풀 수 있겠나? 네. 정리해 주십시오. 자, 가도선과 나도선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되는 이런 상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한 두 도선이 아니라 직교하는 이런 두 도선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을 텐데요. 어디서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가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가도선 전류 잡고 자기장 잡으면 올라오고 내려가죠. 네. 이 앞에선 전류 잡으면 여기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오고 내려갑니다. 결국엔 2사분면이나 4사분면에서는 합성 자기장이 제로가 될 수 없고요. 1, 3, 4분면에서 합성된 자기장이 0이 될 것이겠습니다. 전류비가 1대 2가 되니까 요 놈이 R 떨어지면 이 2R 떨어지는 즉 일종의 Y 이꼴 EX 직선 좌표 요 점들 따라서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영역들이 나온다. 너무 간단한 거죠. 퀘스천을 하나 더 넘길게요. 우리가 꼭 직선 도선끼리만 합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선에 원형 도선까지 같이 한번 끼워봅시다. 직선 도선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반지름 R자리에 대해서 요렇게 한 바퀴 돌릴게요 하겠습니다. 직선 도선이 쭉 가는데 반지름 R자리로 요렇게 돌릴게요 하겠다고요. 차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면서 이 방향으로 가네. 전류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갑니다. 예, A점과 B점 자기장 A점 대 B점의 자기장 비는 몇 대 몇 나옵니까? 전류 세기는 같습니다. 답은 파이 플러스 1대 파이 마이너스 1 이거든요. 나와서 설명해 볼래? 한 사람 있으면 나와서 해보십시오. 또 대상이가 또 그렇습니다. 멋있다. 예. 멋있다. 성도의 히어로입니다. 이 직선도 이 직선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오는데요. 얘는 원이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서 얘 화내지마. 화내지마. 예, 빨리 괜찮아요. 아까 전에 B는 원일 때는 K 프라임 곱하기 R이었고 원이 그냥 직선일 때는 K 곱하기 R분의 I였는데 K 프라임은 2파이 곱하기 11 마이너스 7이고 얘는 2 곱하기 11 마이너스 7이어서 얘가 파이배 더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파이랑 그냥 1이랑 나와서 파이 플러스 1이고 파이랑 이게 반대 방향이어서 마이너스 1이 돼요. 결국엔 예,
이건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의 합이잖아요. 그치? 직선 도선 R 던졌습니다. 반지름 R에 대해서 전류가 이렇게 갑니다 했을 때 요 놈은 둘 다 올라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리고 있네요. 반면 여기선 내려가는 방향으로 걸리다 보니까 서로 자기장이 빼야 되고 이거는 단순히 더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방향은 이 올라온 자기장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파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썼고요. 방향은 요 놈은 올라온 방향, 얘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원형도선 전류가 I 흘렀습니다. 중심점 P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0가 됐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것을 같은 도선을 가지고 두 바퀴 돌릴게요. 같은 도선을 두 바퀴 돌리면 반지름 어떻게 됩니까? 원주는 어차피 2파이 R 되는 거 아니야? 네. 요게 반지름이 R이었다면 요놈의 반지름은 2분의 1 R이 될 겁니다. 그걸 두 번 돌렸습니다. 중심부의 자기장 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B0의 4배가 되겠죠. 반지름 반절 줄어드니까 전류 세기는 자기장 세기는 2배 올라가고 그 원을 두 번 감는 거잖아. 네. 그래서 4배 더 커져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합성된 자기장의 비를 물어오는 게 요 챕터 11의 문제입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두 직선 도선 또는 하나의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 또는 여러 개의 도선끼리 합해갖고 합성된 자기장을 내야 되는데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까만 연필 하나 갖고 하다 보면 이 자기장이 누구에 의한 자기장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도선 하나 빨갛게 칠하면서 이 빨간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파란 선 하나 긋고 그 파란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또 파랗게 표시하고 내려가지고 올라가는지 그렇게 색깔에 대해서 좀 부여하면은 산수계 사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이해됐어? 네. 자, 챕터 11에 보시면 이걸 여러분한테 이 얘기들이 전부 다 나오는 거고 실상 중학교 2학년 내신에 썼던 거에 연장입니다. 뭐 결국엔 상수 K 값을 직접 알려주는 게 하나 더 플러스 그리고 2개 이상의 합성된 자기장을 만들어 보소 하는 게 또 플러스 알파 된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려보겠는데요. 내용 좀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내용 좀 다시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개념 다지기, 유형 익히기, 마지막 실내 파트 순차적으로 나가십시오. 참여 파트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리하십시오.